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직장인 사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그 단어가 있죠. 바로 번아웃.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이고 정신적 측면 양쪽 모두에서 극도로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자, 이게 바로 번아웃의 정의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번아웃이란 용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1974년 미국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돼서 극단적인 무기력감을 겪을 때를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아웃에도 우리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번아웃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국형 번아웃의 증상들, 그 위험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번아웃이라는 건 도대체 왜 오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오로지 일만 해서 바로 이 측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기력을 느낄까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감과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이미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잘 해놓고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잘하고 문제없이 하는데도 조금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결국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번아웃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야 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채찍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은 없는 거예요. 일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일상에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일들까지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인간의 자살을 연구하는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인간은 절망감에 의해서 자살한다기보단 무망감에 의해서 자살한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10대, 20대에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물론 그만큼 따라서 혼란스럽죠. 하지만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매번 그렇게 모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전반부의 시점에서 알아낸 행복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을 얻죠. 그런데 번아웃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좋아하고 행복한 일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망감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자살의 데이터는 3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60대가 70대가 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보입니다. 그것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무망감인데요. 번아웃은 무망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은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맛이 예전보다 없을 때, 좋아하는 운동을 했는데도 예전보다 즐겁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을 때, 이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번아웃 현상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즉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번아웃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20, 30대에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성장감이죠. 저도 과거에 어떤 일에 서툴다 보니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성장감, 성취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이 성장감은 아직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면서도 결국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감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보통 느꼈을까요? 저의 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선배 세대의 말과 눈길이었겠죠. 그래, 아직은 부족하지만 잘 늘고 있어 라고 하는 성장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선배 세대가 내가 일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결과 위주로만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자이든 타이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일에 대한 중간 피드백이 전혀 없이 그냥 결과만 듣는 것. 이 결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재미없는 일을 버텨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나에게 내가 나아진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그것 자체로 뇌가 보상받았을 때 그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도 하기 싫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주방을 청소해야 될 때도 있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관성 높은 다른 많은 일들은 아닌 것들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없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감 느끼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회 초년병에게 번아웃이 오는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현상은 더 강하게 일어나죠. 바로 불행한 선배를 보면서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직장도 아니고요, 내가 오래 다닐 그런 회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워라밸이 무너진 선배, 불행한 선배들을 보면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결국 미래에 저 모습이 돼서 불행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불행한 선배, 워라밸이 무너진 선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내가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경고지요. 그런 선배는 어떤 후배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팀에 들어온 후배들이 유난히 좀 빨리 지쳐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과 삶에 제대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선배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만 나의 후배 세대들이 직무에 대한 열의를 좀 더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번아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역으로 그분께 다른 질문 하나를 되돌려 드립니다. 번아웃에 빠지면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뭘 하셨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유난히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유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늘 누군가와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단체방에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의 없다는 거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외로움을 피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번아웃이 오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타인들에게 의존하는데 그들과 먹고 떠드는 건 역시 사회적 노동입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소모되기 때문에 지쳐가고 그리고 다시 외로워지죠. 김정훈 박사는 바로 이 악순환을 꼬집는 말을 하신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신저든 전화든 누군가의 만남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나를 해방시키는 온전한 나 자신만의 시간, 바로 그게 있어야 번아웃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번아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번아웃은 일만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일이 아닌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밸런스를 맞출 때 바로 번아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교수님은 번아웃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한 2년 전에 강하게 번아웃이 왔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짜장면이 맛이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죠. 논문을 30페이지를 써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지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70페이지의 심사 결과가 옵니다. 그 70을 계속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논문을 제가 쓴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논문을 잘 쓰자라고 해서 계속 논문을 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논문을 써가 나가는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능한 심리학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논문에 매달리면서 저는 단 한 번의 만족감, 성취감, 성장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감, 성취감을 어디에서 꾸어와야 되죠. 다른 분야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심리학 연구자로서 벌써 수십 년 활동을 했으니 이제 심리학자로서의 성장감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결코 완성됐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야, 즉 초보자가 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업으로 삼은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일들을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 내 생계나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타인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분야이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데 조금만 해도 무언가 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저에게는 바로 재작년에 했던 붓글씨와 같은 거죠. 이게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우리 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에서 얻는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들이 결국 내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한쪽에서 느낀 감정을 다른 곳으로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진짜로 내 삶에 필요한 워라밸이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워라밸을 일과 가정만의 균형,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나라는 테이블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다리가 일과 가정밖에 없다. 그러면 자꾸 넘어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 아닌 다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면 사실은 하나가 좀 약해도 혹은 다른 하나가 좀 짧아도 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내리지 않겠죠. 그걸 취미라고 부를 때도 있고 레저라고 부를 때도 있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분야의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번아웃이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잘하는 분들, 상당 수준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